자,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즐거운 주말입니다. 우리는 뭐 항상 주말이지만 어떻게 토요일 잘들 보내고 계신가요? 좀 이렇게 너무 얌체처럼 물어봤나요? 자, 오늘은 또 한 주 동안 또 우리가 열심히 또 영어를 봤잖아요. 아마 뭐 다음 주부터는 더 영어를 조금 더 또 자세하게 좀 더 자세하게 깊게 한번 배워보려고 하지만 어쨌거나 또 우리는 또 한 주 동안 또 고생을 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주말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일까를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주말에는 어떻게 시간들을 보내시나요? 그렇죠? 대부분 저도 마찬가지고요. 뭐 옛날에는 여러분들 나이 때 젊었을 때는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어서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다라는 게 아니라 아무 생각이 없으니까 그냥 맨날 게임하고 그냥 놀러 다니고 이러면서 시간들을 보냈었습니다. 물론 고등학교 때는 그러지 않았죠. 고등학교 때는 주말이면 그래도 놀기도 놀았지만 제법 도서관에 가서 독서실에 가서 공부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의 스토리를 전혀 궁금해 하시지 않겠지만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그때 국어에 대한 어떤 읽기에 대한 굉장히 큰 두려움이 있었어요. 일단은 읽기가 빨리 읽혀지지 않고 뭔가 좀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좀 해결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거든요. 그러던 와중에 저한테 불현듯 딱 떠오른 게 바로 있습니다. 그게 바로 독서예요. 독서. 책을 읽는 것이죠.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책하고 이렇게 담을 쌓아놓고 살았었어요. 되게 담이 높아서 쉽게 넘어갈 수 없는. 한번 넘으면 뭐 한 2년에 3년에 한 번씩 넘을까 말까 그 정도 말이죠. 그러니까 그 정도로 굉장히 책과는 친하지 않은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러던 와중에 고등학교 2학년 때 초반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물론 이제 기억이라는 게 보정도 되니까, 기억이라는 게 제멋대로 수정도 되니까 초등학교란다. 고등학교 1학년 후반, 2학년 초반 때쯤이었던 걸로 생각해요. 그때 좀 책을 읽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책을 잡고 열심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나름 열심히 책을 읽었던 것 같습니다. 자, 영어를 가르치는 사람의 입장에서 갑자기 왜 저렇게 독서 자랑을 하느냐 이런 생각 하실 수 있는데요. 대단한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독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독서가 같이 가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아무리 영어 문장을 읽어도 머릿속에서는 한글로 이게 바뀌잖아요. 번역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려운 문장들을 읽어갈 때 내가 이걸 한글로 무슨 말인지 모르면 영어 문장을 아무리 잘 읽는다고 해도 나한테 남는 거는 제로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국어적인 능력은 영어를 해석할 때 아주 꼭 있어야 돼. 정말 있어야 돼. 막 이런 게 아니라 어느 정도는 되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독서를 통해서 채울 수 있다는 것이죠.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독서를 하시면서 또 하셔야 되는 게 있어요. 앞으로 영어를 여러분들이 고등학교만 하고 그만할 게 아니라면 상식을 넓히셔야 됩니다. 굉장히 넓은 상식이 필요합니다. 그 상식을 넓히는데도 아주 좋은 방법이 바로 책을 읽는 것이에요. 책을 읽는 것.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책을 읽어야 돼? 시간 낭비인데 그거 책을 읽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한번 생각을 좀 해주시면 너무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토요일하고 일요일 날 집 근처에 있는 도서관에 가셔서 뭐래도 좋으니까 한번 빌려서 책을 읽으신다면 그렇게 해서 한 1년 정도, 지금의 고3 올라가신 분들도 1년은 안 되지만 충분히 시간이 있고,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중학생분들은 더 하고요. 성인도 마찬가지입니다. 20살 넘어서도 그때부터도 정말 책을 전투적으로 읽으시면 여러분들한테 너무너무 도움이 될 거예요. 정말 도움이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책 한 권을 주말마다
아마 이 책 소개를 좀 하는 시간들을 가져볼까 합니다. 물론 이러고 다음 주에는 또 안 하고 다른 거 할 수도 있지만 일단은 오늘의 제가 소개할 책은 이 책입니다. 보이시나요? 네. 원큐 84 무라카미 하루키라는 일본의 작가죠. 그 작가가 쓴 소설이기도 하고요. 장편 소설입니다. 이게 지금 제가 한 권이 대략적으로 한 600페이지가 좀 넘으니까요. 좀이 아니라 좀 많이 넘습니다. 이런 게 3권 정도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딱 듣는 순간부터 굉장히 마음이 울렁이면서 별로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데 여러분들 이 책은 그리고 또 좀 내용이 여러분들이 그 고등학생이 읽기에는 중고등학생들이 읽기에는 내용이 조금 거시기하다. 좀 그렇다. 그래요. 우리 영석이가 너무 좋아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재밌는 책입니다. 재밌고 흡입력이 굉장해요. 굉장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꼭 읽어봤으면 좋겠는 그런 책입니다. 제가 여기서 괜찮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여러분들하고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책에 대해서 저의 간략 소감을 말씀드리고 한번 제가 우렁찬 목소리는 아니고요, 감미로운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일그러진 모양으로 흐를 수 있다는 것을 댕고는 알고 있다. 시간 그 자체는 균일한 성분을 가졌지만 그것은 일단 소비되면 일그러진 것으로 변해버린다. 어떤 시간은 지독히 무겁고 길며 어떤 시간은 가볍고 짧다. 그리고 때때로 전후가 바뀌거나 심할 때는 완전히 소멸되기도 한다. 있을 리 없는 것이 덧붙여지기도 한다. 인간은 아마도 시간을 그처럼 제멋대로 조정하면서 자신의 존재의 의 또한 조정하는 것이리라. 다르게 말하면 그 같은 작업이 더해짐으로써 가까스로 멀쩡한 정신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만일 자신이 어렵사리 지나온 시간을 순서대로 고스란히 균일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면 인간의 신경은 도저히 그것을 견뎌내지 못할 게 틀림없다. 그런 인생은 아마도 고문이나 다름없으리라. 덴고는 그렇게 생각했다. 덴고는 이 소설의 주인공입니다. 주인공은 덴고 말고도 한 명이 더 있습니다. 그 여자분 이름은 아오마메라는 여자분입니다. 이 두 명이 같이 서로 처음에는 마치 다른 시간대를 살아가는 듯이 또 전혀 상관없는 인물들이 그들만의 시간들을 살아가는 것처럼 보이거든요. 근데 점점 책을 읽어가다 보면 그들의 교집합이 보이고 그들이 살아가는 그 시간에 공통점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렇지만 그 공통점으로 점점 생각을 몰고 가려고 하다가 읽는 독자 입장에서는 자꾸 몰고 가려고 하는데 거기서 자꾸 교집합이 아니라, 교집합은 물론 존재하지만 자꾸 전혀 두 인물이 겹칠 수 없을 것 같은 사건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읽는 독자들의 마음을 조금씩 뭐라고 할까요?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 불편하다라는 것이 싫어 막 이런 불편함이라기보다는 이래도 되는 걸까? 어떤 그런 마음대로 생각대로 되지 않는 어떤 생각의 시간의 흐름 속에서 독자들이 그것을 느끼게 되죠.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그레이트합니다. 물론 내용이 조금 야하다라는, 하여간 굉장히, 제가 방금 읽은 대목도요, 이 무라카미 하루키가 덴고의 입장에서 자기가 풀어낸 시간에 대한 어떤 작가의 시선이겠죠. 작가의 생각이고요. 평소 때 생각했던 부분과 겹치는 부분들이 있어서 더 흥미롭고 재미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시간이 되신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아주 대단하게 엄청나게 이런 책 리뷰를 하려는 것도 아니고 그냥 이런 책이 있고 이런 책에서 제가 느꼈던 바를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렇게 이렇게 생각을 정리하는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이 정도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꼭 여러분들 한번 이 책 한번 읽어보시고요.
우리 중고등학생들은 나중에 읽고요. 여러분들한테 또 다른 책을 가지고 다음에 와서 또 한번 소개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주말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또 새로운 모습으로 또 내일은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기대되시죠? 네, 저는 기대는 되지는 않습니다만 그래도 열심히 또 한번 해봐야겠죠? 자, 오늘 수고들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내일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안녕. 바이바이.